네, 오늘 주제는 국민질환이라고 하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디스크는 노화와 함께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연세바른병원의 김주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평소에 척추 때문에 고민 많으셨다, 허리 아프시다 이런 분들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번호 02-6676-0114번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법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술에 대한 부담 때문에 허리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더 많으신데요. 어떤 치료법이 있나요?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부터 진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이제 처방을 받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먹는 약부터 물리치료, 운동치료 이런 처방을 받고요. 그게 좀 심하면은 뭐 주사 치료라든지 아주 심한 뭐 수술까지도 권유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척추를 공부하는 의사들, 연구하는 의사들이 자기한테 진료를 받았던 환자분들을 쭉 통계를 내봤더니 네. 수술까지 연결하지 않고도 비수술 치료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한 95% 정도였더라. 대부분이네요. 네, 대부분에서 이제 수술하지 않고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요. 예.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굉장히 심해서 마비가 있다라든지 그 크기가 굉장히 커서 대소변 장애가 생긴다든지 예. 아니면 목에서 굵은 신경이 눌려가지고 이렇게 보행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 우리가 그런 경우는 꼭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다 하면은 여러 가지 비수술 치료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치료가 가능한데요. 그럼 비수술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비수술 치료는 우리가 척추에 어디에 병이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척추는 앞쪽은 디스크가 있고요. 네. 가운데 쪽은 신경이 있고 그 뒤쪽은 인대와 관절이 있습니다. 디스크가 안 좋아도 허리가 아플 수가 있고 신경에 염증이라든지 부종이 있어도 허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관절과 인대가 안 좋아도 허리가 아플 수가 있는데 이걸 뭉뚱그려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부위에 맞춰서 치료를 합니다. 우선 디스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이제 하나 있겠는데요. 네.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이 얇아진다든지 찢어져 가지고 그 부위가 약해지면은 그 부위에 고주파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신경의 부종이랑 염증이 있으면은 경막의 유착 박리술 아니면 레이저 내시경 치료를 합니다. 뒤쪽에 인대라든지 관절이 안 좋으면 프롤로 치료 등을 하는데 최근에는 병이 어디 있는지를 우선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위치에 맞춰서 선별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도 조금 좋고 회복하는 시기도 좀 빨라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저는 비수술이랑 수술 이렇게 두 가지로만 생각을 했는데 비수술 치료법이 상당히 많으네요. 근데 쭉 설명을 들으니까 사실 뭐가 뭔지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크게 나눠보니까 디스크, 신경, 인대 강화 치료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적용이 되는지 좀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네. 우선은 병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지만 선택적으로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한데요. 그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디스크를 직접 공략하는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신경에 부종이라든지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신경의 부종이랑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경막의 유착 박리술 내지는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치료를 합니다. 네. 뒤쪽에 인대가 안 좋거나 관절이 안 좋은 경우는 그 부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프롤로 치료가 있습니다. 인대 강화, 그 DNA 프롤로 치료를 해서 그 부위에 맞춰서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비수술 치료 방법을 결정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 이름도 어렵고 해서 하나씩 지금 적고 있어요. 네. 하나하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막의 유착 박리술, 이름이 쉽지가 않은데요. 어떤 시술인지 또 시술 원리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증의 부종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신경의 부종이 생기는 경우인데, 신경의 부종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스크가 있겠고요. 하나는 협착증이 있습니다.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신경이 안 좋은 부위를 찾아서 우리가 사람 몸에 쓰는 가느다란 카테터가 있는데요. 그 카테터를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삽입을 합니다. 오른쪽에 나가는 그림처럼 그 부위를 따라서 그 카테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신경이 부종이 있고 염증이 있는 부위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쭉 찾아 들어갑니다. 그렇게 돼서 저 빨갛게 부종이랑 염증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디스크가 터져 나왔다면은 터진 디스크를 레이저로 가라앉힌다든지 아니면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그 부위를 호전시키고 완치시키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림이라 그런지 몰라도 시술이 상당히 간단해 보여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시술 시간은 보통 짧으면 한 10분, 길어도 30분을 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적 시술할 수가 있고 입원과 같은 그러한 게 필요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노파심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렇게 관이 잘못 들어가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네,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죠. 예, 네. 여기 특징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특수 제작된 2mm 정도 된 직경의 카테터를 이용합니다. 신경의 부종과 염증, 유착이 있는 부분을 영상 유도 장치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요. 그 부위에 그 부위 염증이랑 부종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그 시술은 끝나게 됩니다. 전신 마취가 아니라 그 카테터가 들어가는 부위만 마취하기 때문에 뭐 마취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마취 자체가 두려워서 수술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도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터진 디스크를 자연히 흡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디스크가 신경이 압박되거나 신경에 염증을 유발하는 것을 치료함으로써 근본적인 치료에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협착증, 여러 가지 척추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한테 이것을 좀 적용하면 좋을까요? 대상이 나오고 있네요. 네.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허리라든지 목에 묵직한 통증, 즉 디스크가 안 좋아서 생기는 통증이 있는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덩어리가 터져 나가면은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데 그 압박하게 되면은 다리로 가는 신경이 압박이 되면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아프고 팔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은 어깨, 팔꿈치, 손이 저리고 땡깁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크 탈출증 증상에도 해볼 수가 있고요.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오래 서기 힘든 그런 자세. 제가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형적인 디스크 증상이라든지 협착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 경막의 유착 박리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비수술적 치료법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 전화 연결해서 궁금증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하고 궁금한 점 이야기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아버님 어디가 불편해서 전화 주셨어요? 척추 협착증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MR도 2번 찍어보고.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시죠. 네. MR도 2번 찍어보고, 또 꼬리뼈에서 넣어가지고, 그 치료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수술을 못 온대요. 왜 못 오냐고 하니까, 너무, 협착증이 깊대요. 그리고 또, 목에 디스크가 있어요. 아, 디스크도 있으시고요. 네. 그렇다고, 수술을 해야 별 효과가 없고 또 재발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많고 있는데 지금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겉덜못이에요 우선. 겉덜못하고 지금 화장실도 불과 걸어가는 것이 한 2, 3m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면 거기 굉장히 힘들 정도. 거기 가기 힘들 정도요.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저 35년생이요. 35년생이시면 그리고 80살이시네요. 그러시네요. 네. 여보세요? 예. 아버님 제가 얘기는 잘 들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단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실 나이도 됐고 뭐 본인 검사상에서도 있다고 하니까 척추관 협착증 증상은 맞으시고요. 이렇게 허리가 안 좋으시면은 목도 또 안 좋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갑작스럽게 걷기가 힘들 정도다. 그러면은 척추뼈가 이렇게 약해져 가지고 그 부위에 부분 골절 같은 게 발생해도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꼬리뼈 아마 유착 박리술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착 박리술로 해서도 효과가 없을 때는 한 단계 더 발전된 치료법이 있습니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치료라고 해서
협착증에 있는 부분도 레이저를 쏴가지고 좀 풀어줄 수가 있고요. 네. 어르신처럼 척추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 부위를 튼튼하게 보강해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장실 가기도 굉장히 힘드셨던 분들도 또 쉽게 완치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물론 연세가 좀 있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하시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게 주사로 하는 거예요? 네? 주사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사가 아니라 가느다란 카테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취라든지 이런 거 없이 우리가 부담 없게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르신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시면은 네. 좋은 치료가 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과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네. 우선 걷지를 못하니까 네. 방 안에서만 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어떤 치료를 하면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아마 네. 그 협착증 플러스 아마 네. 척추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료를 보시고 그 처방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치료법 계속 설명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해결책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꼬리뼈 쪽에도 협착증이 오는 경우들이 있나요? 꼬리뼈 쪽에 협착증이 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예. 꼬리뼈 쪽보다 상위 레벨입니다. 근데 우리가 척추는 목에서부터 등, 허리, 꼬리까지 쭉 통로로 연결이 돼 있고 그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이용해 가지고 치료를 하는 방법이 이 비수술 치료이기 때문에 꼬리뼈에 대한 언급은 많이 있지만 예. 꼬리뼈 자체 안에서 신경이 좁아지는 경우들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경막의 유착 방리술 살펴봤는데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보면서 조금 더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셨던 분을 사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33세 된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네. 주로 불편한 게 이제 허리랑 왼쪽 다리 옆으로 뒤로 당기고 저리고 하는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제일 힘드셨고요. 오래 앉아있기가 힘드셨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하시는 일이 주로 이제 앉아서 일을 하는 사무직이셨는데요. 오래 앉아있기가 힘드니까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을 하고 일어나서 조금만 앉아서 일하다가 또 일어나서 엉덩이를 툭툭 쳐주고 하는 것들을 반복을 하니까 주변의 시선도 많이 의식하게 됐던 그런 환자분이셨는데요. 네. 저한테 내원하셔서 검사를 해봤더니 그 4번, 5번 마디에 디스크가 까맣게 터져 나온 게 왼쪽 윗 화면에서 관찰이 되고요. 네. 횡단면을 봤더니 신경이 지나가는 길 쪽으로 까맣게 디스크가 밀려 들어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래쪽 화면들은 시술했던 영상인데요. 그 부위를 찾아서 경막의 유착 방리술을 시행을 했고 시행하고 났더니 다행히 허리 통증도 좋아지고 극심했던 그 다리 통증도 호전됐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나이도 어리신데 굉장히 고생하셨겠어요. 네. 네. 또 하나를 살펴보시면 이분은 75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네. 나이는 좀 있으셨는데 굉장히 정정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주로 이제 허리 쪽이랑 약간 아래쪽, 골반이라고 환자분들은 많이 표현하는데 네. 엉치 쪽이 많이 불편하셨고요. 이분이 제일 힘드셨던 거는 오래 서거나 오래 걷기가 되게 힘드셨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서거나 5분 정도만 걸어도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허리 통증이 심하고 그 다리까지 땡기고 저리고 마비되는 듯한 그런 증상이 생기셔가지고 어디 이렇게 멀리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가까운 마트에 장 보러 다니시기도 굉장히 힘드셨던 분이셨거든요. 일상생활 힘들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MRI 검사를 해봤더니 4번, 5번 쪽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꽉 막혀 있는 게 왼쪽 위에 네. 그림처럼 보이고요. 그 오른쪽 횡단면 사진을 봤더니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하얗게 보여야 되는 곳에 빨간 화살표 표시된 부분에 꽉 막혀 있는 게 이제 관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한테도 그 신경의 부종과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경막의 유착 방리술을 시행을 했고요. 다행인 것은 환자분이 뭐 100%까지는 아니었지만 허리랑 엉덩이 통증이 사라지고 제일 좋았던 거는 1시간 이상 걷거나 서는 게 가능해지셔가지고 굉장히 만족하셨던 그런 사례입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해결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아유, 네네. 예. 5, 6, 7번 추간판 탈출 중이고요. 네. 예, 그리고 요추 3, 4, 5번 추간판 내장 중이고, 요추 5번에서 천추간에 추간판 팽윤이라고 나왔거든요. 상세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네네. 정확하게 진단을 네. 받으셨나 보네요. 네. 예, 근데 지금 현재 이 어깨도 많이 아프고, 네.
예, 왼쪽 왼쪽 왼쪽. 손, 이렇게 양쪽 손도 힘이 없고요. 네. 밤에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아. 그 많이 붓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양쪽 손이 많이 붓거든요. 네, 팔이나 손까지 전부 다 이렇게 네네. 신경이 아프신 것 같아요. 허리는 안 아프세요? 네. 어머니 허리는? 네, 아니요, 허리도 아프세요? 아픈데 지금, 예, 이 목이 지금 이게 손이 너무 많이 아프니까 지금, 예, 이 왼쪽 다리도 두 번째, 불편하시죠? 세 번째 네. 발가락이 그렇죠. 막 아리면서 아프거든요. 네. 교통사고는 오래 언제쯤 나셨어요? 6월 달에요. 6월 달이요? 예. 한 2달 되셨네요, 그러면? 예. 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상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5, 6, 네. 7은 경추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목이요. 네. 아래쪽, 이제 허리 쪽도 지금 디스크가 변성이 네. 있으면서 팽윤, 즉, 약간 불룩해지면서 자기 모양이 약간 망가졌다는 뜻이거든요. 네.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외력, 네. 그러니까 사고에 의해서도 그런 것이 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네. 바로 그 디스크 뒤쪽으로는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신경이 뭐 직접적인 압박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 충격 때문에 예민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특히 목 같은 경우는 어깨랑 팔, 손으로 신경이 내려가는데 목에서 네. 다발성으로 디스크 팽윤이 있으면서 신경 자극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손이 굉장히 저리고 땡기고 뭐 심하면은 뭐 마비되는 느낌, 전기 오는 느낌 이런 느낌도 생길 수가 있고요. 허리 손에 쪽 손가락에 그렇죠. 그런 느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네. 신경 자체도 좀 손상이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꼭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리 쪽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디스크 자체가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손상을 받아서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이 약해지거나 그 모양이 흐트러졌을 때 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몸에 있는 디스크는 약간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 열을 쪼게 되면은 그 부위가 약간 쪼그라들면서 모양이 약간 단단해지게 되거든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이라는 치료법이 있는데 그 치료법에 해당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치료를 네.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민성을 좀 떨어뜨려주는 그 유착 박리술 내지는 그 신경 성형술 치료도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하면은 증상이 훨씬 더 좋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자, 어머니, 잠시 후에 저희 치료법 좀 나가고 있어요. 네. 좀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네. 그 치료법입니다. 즉, 디스크가 저렇게 안 좋아져가지고 네. 신경을 빨갛게 누르게 되는 경우, 저기 이제 고주파열을 발생하는 발전기인데요. 예. 그 안에서 고주파열이 나오게 되면은 저렇게 불룩 튀어나왔던 빨간색 부분이 열에 의해 가지고 약간 이렇게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 성분으로 된 그 디스크는 모양이 약간 뒤로 밀려 들어오게 되면서 그 뒤쪽에 신경이 눌려있던 부분들이 압박이 해소가 되면서 허리 통증도 가라앉게 되고 신경이 눌려 생기는 팔 저림, 팔의 마비 느낌, 아니면 다리 저림, 다리 땡김과 같은 증상들도 함께 좋아지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신 분이 이 치료를 받으면 좀 네, 해결이 제가 되시는 봐서는 거죠? 뭐 말씀하시는 MRI 네. 소견이라든지 증상을 미뤄봤을 때는 이 치료법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잠시 후에 저희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요, 네. 이렇게, 엉치가 아파가지고, 예. 엉치가 그렇게 묵묵막 먹먹으니 아파갖고, 그래서 가서 MRI를 찍어봤더니, 네. 디스크 협착증이래요. 아. 디스크 협착증이라는데, 네, 네. 그걸 좀 나으려고, 네. 시술도 해봤거든요. 예, 예. 근데 시술을 하고, 네. 한 12번씩 다녔는데도 하나도 안 나서. 허리를 이렇게 좀 굽히시고 다니시나요? 예? 허리를 좀 굽히시면 편하신가요?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리시면 편하신가요? 이 것이가 먹먹이갖고 아파갖고, 네. 이 다리가 땡겨서 못 걸어요. 아유, 못 걸으실 못 걸어. 정도세요. 네. 네, 어머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보니까 네. 전형적인 협착증 증상이 맞습니다. 예. 허리 쪽 통증보다는 약간 아래쪽, 보통 이제 엉치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골반이라고 얘기하는데
꼭 무슨 엉덩이가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경우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다리가 뭐 뒤쪽이라든지 옆쪽으로 당기고 저리고 뭐 굉장히 아프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서 있거나 오래 걷는 게 굉장히 힘드시고 계속 어디 앉거나 자꾸 눕게 되는 그런 병이 이제 협착증이고 그 정도에 따라서 심하신 분들은 뭐 멀리 가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또 심하지 않은 분들은 또 다행히 또 잘 생활하기도 하시는데요. 네.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별반 차도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비수술 치료해 볼 수 있는 게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치료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단순 유착박리술이 아니라 그 안에 레이저랑 그 내시경이 같이 들어가서 그 협착증이 있는 부위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부위를 풀어주는 치료법입니다. 네. 그 치료를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에서 수술하지 않고도 우리가 증상 회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치료를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전화 많이 오네요. 한 통 더 짧게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고민이세요? 아, 허리가, 네. 허리가 수술했거든요. 네. 저 시술까지 했는데 시술도 안 돼갖고 수술을 했는데 못을 4개나 박았어요. 아이고, 네. 4개나 박았는데 3번, 4번, 5번 뼈 2개가 그래갖고 네. 4번은 못을 4개나 박았는데 3번 했는 병원에 가서 물어본 게 MRI까지 또 새로 찍었거든요. 찍었더니면서 3번째 그걸 또 수술해야 된대요. 아이고, 네네. 수술해야 된다는데 그래 다른 병원에 가니까 다른 병원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찌 해야 됩니까? 고민되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 어머니 수술하고 나서는 증상이 좀 좋으셨습니까? 아니요, 앉아갖고 아팠어요. 아, 계속 아프셨어요? 예, 수술은 예. 언제 하셨는데요? 작년 8월 31일 작년 날요. 8월. 그럼 작년 8월에 수술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본인이 불편했던 증상들이 좀 좋아지셨었나요? 좋아진 것도 없고 아파요. 예, 그래요? 그래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네네. 지금 퇴행성이라서 그래 그래 아프다 이 카드에. 네네. 지금 이제 예 말씀하세요. 퇴행성이라서 그런가 싶어서. 아마 이제 4번, 5번 마디에 나사못을 예. 박는 유압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보통 이제 유압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척추 수술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수술이 되겠고요. 그 예. 수술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예. 마디를 수술을 해놓으면은 그 위쪽 예. 마디라든지 아래쪽 마디가 일을 예.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디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예. 위쪽 마디라든지 아래쪽 마디가 변성이 예. 빨리 오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번, 예. 5번을 수술했는데 마치 3번, 4번에 문제가 있어서 예. 그 부분도 손을 봐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맥락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 그 부위도 또 손을 보게 되면 또 한 마디씩 또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가 전체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그런 일들이 예.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예. 경우는 그 부위를 찾아서 비수술 예. 치료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 인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위를 강하게 하는 튼튼하게 해주는 그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수술하지 않고도 상당 부분 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봐서는 그런 치료들을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재수술을 하는 그러한 부담감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술까지 받으셨는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비수술적 치료법 저희 많이 소개해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65세 남자인데요.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이 좀 심한 편인데, 네. 요게 1기서부터 4기까지가 있다는데, 그 내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거에 대해 궁금하셔가지고. 네. 불편하신 건 어떠신가요? 근데 뭐 한 2기나 3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척추가 전방, 앞으로 전이 밀려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척추 전방 전이증이 되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퇴행성. 네. 즉, 척추 뒤쪽에는 관절이랑 인대가 척추의 흔들림을 잡아주는데 그게 약해져가지고 척추뼈가 체중에 의해가지고 앞으로 밀리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협부결소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척추 자체가 선천적으로 약간 기형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리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면서 앞으로 밀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분리증에 의한 척추 전방 전이증은 그
그 정도가 2기, 3기, 4기까지도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네. 퇴행성 같은 경우는 한 1기, 2기에서 멈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기, 2기를 나누는 거는 이제 전이가 된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데 그건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이렇게 네. 다 말로 설명드리긴 좀 부족하고요. 이렇게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기면은 허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면서 네. 신경이 같이 밀려나가기 때문에 엉덩이도 빠질 것 같고 다리까지 당기고 저리고 하는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면은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해당 부위가 불안정성이라고 해서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할 때 허리의 움직임을 보는 그런 검사법이 있는데 그 검사법에서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신경의 부종을 가라앉혀주고 뒤쪽 인대라든지 방금 전에 약해져가지고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면은 그 부위가 탄탄해지면서 해당 부위가 안정화가 되면서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엉덩이, 다리까지 당기는 증상도 좋아지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 따라 가지고 맞춰서 비수술이냐 수술이냐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하시면은 네. 그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전화 연결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이 전화 연결한 사례 중에서 저희 아까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 그 시술 원리 보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들었었는데 이 시술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 어떤 건가요? 네. 그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은 네. 디스크가 약해지거나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위를 찾아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예. 이건 역시 이제 특수 제작된 카테터가 있는데 네. 그 카테터 끝에는 이제 고주파열이 발생을 합니다. 고주파열이 발생을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디스크는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위가 열을 받으면은 약간 쪼그라들면서 응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경이 눌렸던 부분도 해결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신경이 자극됐던 부분도 디스크가 튼튼해지면서 나아지게 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치료가 이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인데 네. 이건 역시 이제 국소 마취로 가능하고요. 네. 수술이 아니라 시술입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입원도 필요 없습니다. 터진 디스크의 양을 줄여주기 때문에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로 그거를 마치 걷어낸 것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급성, 만성의 약간 말랑말랑한 디스크에 우리가 요 열을 가해가지고 쪼그라뜨림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징이랑 원리 보면 어떤 분들한테 포함이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분들한테 시술이 가능한 건가요? 네, 디스크 자체가 이제 약해지거나 네. 그 부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를 찾아서 선택적으로 찾아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이제 디스크의 압력이 증가할 때 생기는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 즉 허리를 숙일 때라든지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픈 경우, 이 경우는 디스크가 자기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고 그 부위를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목이 앞으로 빠지면서 이제 목에 비정상적인 그러한 체중이 가해지면서 목을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디스크의 변성이 의심이 네. 되는 경우, 즉 목이 늘 뻐근하고 묵직한 통증이 있는 경우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디스크 덩어리가 터져 나와가지고 그 덩어리가 신경을 누르는 경우는 뭐 팔도 저릴 수가 있고 다리까지도 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디스크 쪼가리를 열로써 쪼그라뜨려서 그런 신경 압박을 해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다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그 사례를 보면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50세 된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저한테 이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오래 서기가 힘드셨습니다. 즉 허리에 압력이 많이 증가하는 자세를 잘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고요. 10분 정도 걸으면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쉬었다 걷게 되고 앉았다 일어나면 허리가 바로 안 펴져서 계속 허리에 이제 손이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네. 검사를 해봤더니 4번, 5번, 6번 마디가 디스크가 왼쪽 위에 그림처럼 까맣게 보입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길 쪽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길도 좀 좁아져 있고 안에가 디스크가 이렇게 균열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위를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로 잘 지져주고 그 부위를 탄탄하게 해줬더니 허리 통증도 호전이 되고 오래 서는 거, 오래 걷는 게 모두 다 가능해지셨던 그런 시술 사례입니다. 네, 다음 사례 또 살펴볼게요. 네. 이분은 이제 40세 된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이제 주로 불편하신 거는 이제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거나 오래 서 있기 힘들고 주로 이제 운전하기가 굉장히 힘드셨던 분입니다. 네. 왼쪽 위에 그 MRI 사진 봤더니 사진상에서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 쪽으로 디스크는 나온 거는 없습니다. 예. 대신 디스크가 원래 MRI상에서 색깔이 좀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허리에 있는 모든 디스크가 다 까맣게
변성이 굉장히 심했던 경우입니다. 즉 네. 디스크 자체가 망가지면서 생기는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디스크 망가진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부위에 고주파 열을 쬐가지고 그 부위를 좀 단단하게 해주면은 이런 움직임에 의한 통증, 그리고 오래 앉아있을 때 디스크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통증, 즉 오래 앉아있기 힘들고 오래 서기 힘들고 앉았다 일어나기 하기 힘들 때 그런 증상들이 다 요 치료를 통해 가지고 호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가 엄청 많이 오네요. 또 연결해 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고민이신가요? 제가요, 네. 4월 달쯤 애가 넘어져가지고 고관절을 다쳤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 달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네. 한 달 지나서부터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6월 달쯤 사진을 찍어봤더니 허리에 그 4번인지 5번인지 모르는데 저기 골절이 있다고 그래요. 골절이 좀 생겼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기다려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되나 아니면은 치료를 들어가야 되나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예. 네. 고관절도 아직 고관절도 완치 상태는 아니거든요. 고관절도 골절이 있으신가요? 저기 뭐라 그러죠? 이렇게 튕겨서 나오고 또 탈골이 됐다가 네, 탈골이 됐다가 다시 이제 있고. 넣었죠. 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셨다고 그랬나요? 지금? 아니요, 넘어지셔가지고 네, 넘어지셔가지고 그렇게까지 4월달에 해가지고 네. 지금 지금 그러면 넘어지신 거는 4월에 4월달. 입원하셨다가 네. 네, 한 달 입원했다가 지금 이제 고관절은 아직도 이제 걷지를 못하고 살살 운동 중이거든요. 나이는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63세인데요. 63세 되시고 네, 허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제끼면은 더 아프더라고요. 그죠. 네. 지금 이제 허리 쪽 골절이 아마 이제 이쪽 고관절이 너무 심하니까 그게 이제 가려졌던 거죠. 몰랐던 거죠. 그래서 허리 쪽은 이제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면은 그렇게 통증이 많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 누워서 왼쪽으로 돌린다든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뒤척이기가 좀 힘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리에 힘 주면은 막 허리가 그렇죠. 땡기고 옆으로 올리고. 눌려다가 옆으로 누면서 힘 주면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골절이 오래됐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골절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붓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붙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근데 여성분들은 워낙에 이제 뼈가 약한 골다공증을 앓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뼈가 좀 약하면은 골다공증이라는 게 그 뼈 안에 골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성분이 없으니까 뼈가 부러지더라도 거기서 다시 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골절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거를 무조건 기다린다고 해서 진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만성으로 통증만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를 이렇게 메워주는 충전제를 넣어가지고 메워주게 되면 그 부위가 이렇게 골절이 있어서 비어가지고 움직거리면서 아팠던 것들이 가라앉으면서 허리를 바로 펴기도 가능해지고 바로 걸을 수도 있고 큰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거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치료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런 치료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안정을 취하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빨리 회복하시는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많이 와서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고민이신가요? 나는 병원에 가갖고 사전을 뜨니까 5번, 4번 디스크고요. 2번, 3번은 협사증을 하는데. 디스크는 시술로 했고요. 협사증 때문에 그러는가 이 하체 쪽으로 진통이 오면 수로 심해요. 발가 쑤신 거면 그러는데 그러면 진통제를 한 7개, 8개 묶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고 또 허리 서고 일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또 걸어다니고 이러면 발바닥에 이런데 지가 많이 내리고 그래요. 협착증이 심하신가 봐요. 말씀하시는 양상은 전형적인 협착증 증상이 맞으시고요. 이런 병이 지금 그러면 아버님 이렇게 불편하신 게 얼마나 되신 것 같으세요? 이거는 좀 오래되신다. 오래되셨어요? 10년, 20년 되신다. 협착증에 대해서도 치료라든지 시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건 없으시고요. 좋습니다. 협착증이라고 하는 병은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거쳐가지고 서서히 진행이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병만으로 하반신이 마비가 된다든지 다리를 못 쓴다든지 절름발이가 된다든지 안진뱅이가 된다든지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일 불편한 거는 방금 전에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래 서 있기 힘들고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이렇게 마비되는 느낌, 힘이 빠지는 느낌,
저린 느낌, 이런 느낌. 술을 쓰리고 그래, 막. 네네. 그런 느낌이 제일 불편하신 겁니다. 이제 그 가마도 몸에 막, 통이 한번 오면 겁나게 그러죠. 그 이제 거기가 좀 약해져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부위가 우리 몸에서 계속 이렇게 자극이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 협착이 있지만 안정성이 부여되면은 상관이 없지만 그 부위에 뭔가 계속 자극이 있어서 그로 인해 가지고 통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극을 선택적으로 잘 찾아가지고 그 부위를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고 붓기를 좀 가라앉혀주면은 지금 생활하시기에 훨씬 좋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것도 비수술 치료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많이 와서 저희 내용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유착 박리술이 한 단계 발전된 치료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존의 유착 박리술 카테터 안에 내시경이랑 레이저가 삽입이 돼서 내시경은 말 그대로 뭐 위내시경처럼 신경 안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는 우리가 뭐 단백질 그 성분인 그 디스크를 쪼그라뜨린다든지 인대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 신경을 신경이 지나가는 게 넓힐 수가 있는 겁니다. 특징으로는 내시경으로 병변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국소 마취 입원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은 여타 비술 치료 갖는 특징과 똑같습니다. 저렇게 끝에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그 부위를 찾아서 병변을 찾아 올라갑니다. 영상 유도 장치를 통해서 찾아 올라가게 되면은 그 부위에 조영제라고 해서 사람 몸에 쓰는 약이 있는데 그거를 안에다 넣어봅니다. 그러면은 이 카테터라고 하는 시술 장비가 정확한 위치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나가는 길이 쭉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 안에다가 뭐 레이저를 쏜다든지 아니면 유착이라든지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투여한다든지 해서 그 부위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법이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치료입니다. 네, 지금 시술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네, 요 사례도 비슷한 사례인데요. 요건 이제 끝에 저렇게 밝게 빛나는 게 안에 내시경이 들어가 있어서 저렇게 밝게 빛나는 거고요. 그 부위를 이제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경 안쪽에 저렇게 지방도 있고 여기서 더 진행을 하면은 신경이랑 뭐 디스크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쭉 찾아 들어가서 그 부위에 뭐 레이저라든지 뭐 약물을 투여하면서 그 부위의 안정성과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그런 치료법이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치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사례를 보면서 설명 조금 더 들어볼게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보겠습니다. 네, 저한테 이제 치료를 받으셨던 분인데요. 66세 된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주로 이제 양쪽 엉치, 양 다리 뒤로 저리고 마비되는 느낌, 역시 전형적으로 협착증, 전방 전이증, 즉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인 오래 서거나 걷기가 힘든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MRI 검사를 했더니 왼쪽에 4번 5번 마디가 협착이 있고 왼쪽 아래에 이제 살색으로 보이는 게 신경이고요. 그 위쪽에 하얀 게 이제 유착이 있었던 부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그 유착이 풀려가지고 제거된 사진이고요. 치료하고 났더니 증상이 많이 호전되셨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사례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 오늘 비수술적 치료법 알아봤는데 사실 수술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술 후의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시술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시술 후에도 이런 일들이 또 재발될 수도 있고 본인이 허리를 튼튼하게 잘 관리를 해야지 이런 시술도 안 받고 또 지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뭐 평소에 건강할 때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 안 좋은 자세는 피하는 게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바른병원의 김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